자, 상시 8의 1번부터 볼게요. 계산작업 1번, 4번, 5번 순으로 풀게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명의 영업팀이 사원들의 지급액의 합계를 구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D카운트, D썸, D에버리지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니까 D썸을 쓰면 되겠죠.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가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가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 범위를 어디에 입력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조건 범위가 어디지? 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보면 부서명의 영업팀이라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액의 합계를 구하라니까 계산할 열 번호는 4번이 되겠죠. 이거 얘는 그냥 뒷섬 하시고, 자, 뒷섬 노리시고,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계산할 열 번호는 4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처럼 는 뒷섬 표 전체 계산할 열 번호 4 조건 범위 이렇게 누르시면 합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틀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점수 확인하세요 하는 문제를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네. 자, 5번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H룩업과 에버러지를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버러지 그러면 평균이죠. 그래서 에버러지 구하시고 H룩업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H룩업은 수평 찾기 참조함수죠. 그래서 항상 찾기 참조함수 V룩업이나 H룩업이나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H룩업이니까 첫 행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이 무엇이지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첫 행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H룩업 그러면 인수가 4개가 있죠.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사. 세 번째가 뽑을 행번호를 넣어주시고. 네 번째가 방법이죠. 방법은 따로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겠죠.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1은 유사일치로 오름차순이에요. 근데 여기에 에버러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찾으려는 값이 평균을 구해서 찾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5번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요렇게 여기 요런 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평균을 찾아서 평가를 가져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오름체에 선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2를 쓰면 되겠죠. 찾으려는 값이 첫 행에 있는 값을 이걸 찾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해서 찾아서 평가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 표를 보면 문제를 유출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면 중간 기말의 평균과 성적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에 표시하세요. 성적평가표의 의미, 자, 0 노력이라고 돼 있어요.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구간값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0부터 다음이 60이잖아요. 0부터 60 미만은 노력. 60이 보통이잖아요. 다음 수가 80이잖아요. 60에서 80 미만은 보통. 여기는 80이고 옆에가 90이잖아요. 그러니까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이면 우수. 그 다음에 90을
90 이상인 수는 최우수라는 얘기. 이 표에 대한 설명을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이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러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한태연의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가를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쭉 채워보면 이제 평가를 위한 평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평가의 평균이 88.5잖아요. 여기 88.5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룩업을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당연히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H룩업 들어가겠습니다. 평균 다 구하셨죠? 자, H룩업 들어가겠습니다. H룩업. 함수가 두 개일 때는 커서를 왼쪽에 놓으시고 Shift F3으로 마법사를 불러내서 첫 번째 인수 찾으려는 값은 평균값이야. 탭하시고 두 번째 인수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라 그랬죠. 여기 0부터 최우수까지 F4번 키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달러를 자꾸 혼동하시는데 달러가 몇 개 나와야 돼요? 4개가 나와야 돼요.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몇 행에서 뽑아요? 2행에서 뽑아요. 방법은 숫자로 오름차순되어 있어요. 1 써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H룩업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서 뽑아오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답에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어요. 다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인데 문자열 결합이에요. AND 연산자 사용하죠.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를 하셔야 돼요. 하나씩 추가하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를 보면서 몇 개를 결합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몇 개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팀명 모두 대문자로 변하고 연고지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하나요. 그 프로퍼, 어퍼와 엔드죠. 프로퍼 이제 뭔지 아시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어퍼는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결합하는 표기 예에 보면 팀명과 연고지가 있어요. 그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연고지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꿨어요. 근데 그 연고지 앞뒤에 뭐가 있어요? 가로가 있죠. 앞뒤로. 그 여기는 결합해야 될 게 4개예요. 대문자 팀명 가로, 그 다음에 첫 글자 대문자인 연고지, 그 다음에 가로. 4개를 결합해야 돼요. 4개. 그래서 함수에 의해서 하는 건 그렇게 바로 하는데 내가 직접 입력하면서 결합하는 건 AND와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작업은 팀명을 모두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어퍼. 자, 어퍼 불러내시고, 자, 팀명이 G16에 있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첫 번째 팀명을 대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결합해야 될 게 가로예요. 그러니까 결합할 때는 항상 AND 연산자와 함께 결합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직접 입력하는 문자는 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AND 따옴표, 가로 따옴표. 자, 그러면 두 번째 게 결합이 됐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 또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합할 때마다 AND 연산자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결합하는 게 뭐예요? 연고지잖아요.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그래서 프로포를 넣어주시고 연고지가 있는 주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팀명 대문자 가로, 그 다음에 연고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결합할 게 또 있죠. 닫는 가로를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합할 때마다 뭐 눌러줘요? AND.
얘는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입력하면서 결합할 거니까 따옴표 안에 결합할 문자를 직접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문자열 결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결합하시는 거 이렇게 어퍼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AND하고 가로 놓으시고 AND하고 프로퍼 놓으시고 그 다음에 AND하고 닫는 가로를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 D맥시멈, D미니멈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 전체 조건에 맞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퍼와 프로퍼가 나온 게 아니라 D맥시멈과 D미니멈에 의한 결과값을 결합하는 것도 나왔어요. 결합하는 것도. 자, 여러분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정대표 잘 되고 있어요? 네. 안대표 어두워요? 밝아요? 이 대표님은 잘 되고 계세요? 네. 자,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좀 어려운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물결 if 함수에 채우는 작업이 나오면 주로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를 절대 주소로 놓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2번 문제는 이 성별이 있는데 이 성별에서 남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남자의 평균을 구하는데 두 번째는 여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은 남자에서 여자를 이렇게 한 줄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할 범위가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절대 주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별과 승진력과 점수를 이용한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구하고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으니까 라운드업의 자릿수는 1이 되겠죠. 에버러지 if를 쓰잖아요. 그럼 조건을 비교할 범위는 여기, 계산할 범위는 여기,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조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평균을 구한단 말이에요. 조건은 변하는데 얘네 둘의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러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는 AV 에버러지 if를 넣어주시고 자,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마법사 안 하고 절대 주소 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첫 번째 조건은 남이에요. 여기 주소를 갖다 쓰셔야 돼요. 왜? 첫 번째는 얘고 두 번째는 얘잖아요. 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갖다 써요. 세 번째는 계산할 범위잖아요. 계산할 범위. 그래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남 계산할 범위를 놓았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우면 여자의 평균이 나오는데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하나씩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주소가 뭐가 돼야 돼요? 절대 주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을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돼요. 다 안 잡고. 그러면 얘가 4개가 들어가요. 여기도 이렇게 걸쳐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엔터하고 얘를 채워서 내려와서 보면 따단 때려보면 안 내려왔잖아요. 범위는 제대로 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바뀌었잖아요. 조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에 관련된 게 좀 궁금하면 밑으로 채워서 밑에서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소가 바뀌어야 되나 안 바뀌어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라 했잖아요. 라운드업에 자릿수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라운드업에 함수가 2개니까 커서 왼쪽 Shift F3 탭 자릿수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채워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 물결 if 함수에 우리는 통상 한 번에 작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채우는 작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우는 작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채우는 작업을 할 때는 밑에 가서 채우는 작업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로 알면 바로 절대 주소를 집어넣는데 이 작업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절대 주소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채우기를 해서 마지막 셀에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주소를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소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아,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주소를 절대 주소로 바꾸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문제를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문제를 읽으시고 아,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구나 채우고 내려갈 때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물결 if 함수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삼 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도 절대 주소의 여부를 보는 거예요.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최대 판매,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 외에는 공백. 표현할 게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공백이에요. if 함수 문제인데 표현을 3개를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중첩 if예요. 중첩 if. 그 다음에 1대1 비교라 그랬어요. 얘하고 뭐하고 비교해? 첫 번째 판매량하고 뭐하고 비교해? 최대값. 같아요? 두 번째 값하고 뭐하고 비교해? 최대값.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비교할 값이 늘어나시고 C16에 있는 값이 맥시멈하는 최대값하고 같아요 하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맥시멈은 뭐예요? 판매량 중에서 최대값. 그 판매량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판매량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최대값하고 같아야 하면 각각 내려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최대값을 구한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주소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주소를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놓으란 말이에요. 아,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리고 채우고 내려갔더니 true가 여기도 true가 나오고 여기도 true가 나오고 여기도 true가 나왔잖아요. 최대값은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와서 뭐 해보라 했어요? 더블 클릭. 근데 최대값 범위가 따라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판매량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값 범위가 변하면 안 되는 주소구나 하고 파악해 주셔서 첫 번째 칸에 가서 이렇게 걸치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절대 주소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처리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true가 하나만 나오는 이게 제일 큰 값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최대값이 안 바뀌었잖아요. 실제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수식 입력표에서 확인해야지 이 파란색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값은 C25하고 맥시멈 값. 이 범위가 바뀌면 안 되는 주소잖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첫 번째 칸에 갖다 놓고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는데 중첩 if예요. 들어가자마자 조건 복사하셔야 돼요. 자, if 함수 들어가시고 탭. 커서 왼쪽 Shift F3 Ctrl C. 탭하시고 참일 때 뭐 하라 했어요? 최대 판매. 참일 때 최대 판매라고 하시고 항상 세 번째 내려와서 뭘 해야 돼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최소값일 때 최소 판매를 해달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맥시멈이라는 함수 대신에 뭐만 해주시면 돼? 미니멈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if 함수 추가하시고 조건을 붙이시고 맥시멈을 미니멈으로 바꿔서 최소 판매예요. 아니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머지는 공백. 그리고 세 번째 칸에다가 공백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온 것도, 요것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if 함수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절대 주소를 넣는 걸로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값이 무엇을 갖고 비교를 하는지를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넣지 않고 이제 파악이 안 됐어요. 절대 주소를 넣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절대 주소 넣지 말고 그냥 작업하신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채우고 마지막 쉘에서 주소를 더블 클릭으로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아, 이 주소가 따라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엔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더블 클릭. 그러면 최대값의 범위가 바뀌어 있잖아요. 최소값의 범위가. 그러면 그 주소가 절대 주소구나 이해를 하셔야겠죠. 되셨나요?